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한 20년 이렇게 오래 가르쳤네요. 그러다 보니 여러 학생들을 만났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내왔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수학이 뭐 어렵다기보다 주요 포인트마다 넘어가야 될 선을 못 넘어간 거가 아닌가. 초등학교 때는 연산을 길러야 되는데 창의력도 수단이고, 중학교는 함수 잡아야 되는데 방정식에 매몰돼서 계산만 하다가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없다 보니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연산이나 하려고 하고, 특히 그 중학교 때 함수들을 많은 학생들이 놓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중하위권뿐만 아니라 최상위권들조차도 함수 값을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이 대부분 그래프로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푸는 것을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그 함수의 그래프가 부진하다 보니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문제 자체 이해 안 되니까 방정식으로만 푸는 것이 쓸데없는 수학 공부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았던 것 같고, 그걸 이제 못 이겨내면 소위 말하는 수포자의 대열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 그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기보다는 수학에서 나오는 수식이나 이런 그 관계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거지,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수학을 잘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어렵다는 수학 문제들을 말로 초등 5, 6학년한테 얘기했을 때 반응들은 이랬어요. 아니,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근데 물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등학생들한테는 제가 수식을 말로 푸는 거고, 고등학생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수식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다면 수학이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수학을 힘들어했던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거고는 아무 상관없이 글을 이해하고 수식을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해 주는 것을 중시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수학이 힘들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함수 부분만 잘 잡히면 나머지 방정식 부분은 또 별도로 한다고 치더라도, 방정식 때문에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로는. 물론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어려웠을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3년을 공부했는데 방정식을 못 풀었겠어. 그럼 공부 안 한 거지. 그래서 일단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은 된다는 가정 하에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함수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정도만 푼다면 제 강의를 계속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등고의 90%가 거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어렵다, 함수값을 모른다 라고 하면 전체 수학이 다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게 그 함수를 배우는 그 첫 강의부터 막힌 예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함수의 그 첫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함수에서 이 함은 무엇을 담는 그릇,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석함, 사물함, 잠수함, 그죠? 뭘 담을까요? 수를 담는 거죠. 수를 담는데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정의예요.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거예요.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저거 정의들은 수학자가 만든 것이고 저 개념이나 정의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꺼번에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함수를 정의하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고 앞으로 그 지금 정의를 쓴 여기에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건 저도 다 몰라요.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다고 이렇게 강의를 할 뿐인 거죠. 자, 함수의 정의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보면 뭔 뜻인지 잘 모르죠. 뭔가 x하고 y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뭐 그러면은 함수의 뜻은 다 아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대충 넘어가게 되면 정의 괜히 공부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정의 개념은 공부할 때 막 파헤쳐야 돼요. 막 파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르고 헷갈리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문제에 다 나왔던 거고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특히 문과 학생들이 이래요. 딱 보고 관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요. 근데 그건 쭉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더 파헤치고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더 혼동되는 과정을 겪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 거품이 빠져서 다시 이 상태로 오는 것. 이게 정의나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관계해버리면 정의 개념을 익힐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죠. 왜? 읽어봐도 모르겠고 문제 풀다 보니까 자연히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킵하고 문제만 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죠. 함수를 정의한 거를 이걸 외워주세요. 근데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다 파헤쳐야 돼요. 자, 이것부터 한번 파헤쳐 봅시다. 두 변수 x, y에 대하여 여기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변수가 x, y라고 하잖아요. 변수가 아닌 건 뭘까요?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와 상수로 분류합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변수, 상수 말고 또 다른 게 뭔가 있겠죠? 그런 거 없다 소리예요. 변수가 아니면 뭐예요? 상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분류해, 만약에 또 다른 게 있었으면 이렇게 기타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그래요. 이거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제 강의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창의력 말살하는 말이고 수학에는 창의력 같은 거 없습니다. 수학에 창의력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는 걸 시켜준다는 게 사기 아니에요? 자, 봅시다. x, y가 변수라고 하는 말은 x, y가 아닌 것은 모두 상수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함수라고 하는 단원이니까 함수에서만 국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방정식도 결국은 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식이나 모든 것을 다 함수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x, y 아닌 것은 모두 상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뭐냐면 변수 지정이 된 거예요. x에 대한 방정식.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y 이꼴 제로 이렇게 했으면 x에 대한 방정식이죠. 변수 지정이 x라는 말인 거고, x가 아닌 것은 모두 상수란 말입니다. 그럼 y는 뭘까요? 쟤도 변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x 이외에 a, b, y 이런 애들은 모두 상수입니다. 이 생각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예를 다양한 걸 들어도 되겠죠. 옛날에 시그마 이런 거 있었죠. k는 1부터 n까지 ak. 기억나나요? k가 1을 놓고 쭉 해서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요? n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변수가 뭐예요? k가 변하고 있는 거죠. 변수는 k예요. 그럼 n은 뭔가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k 아닌 것은 모두 상수이고 다 앞으로 뺄 수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변수인가 상수인가 하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저기 있었죠? 적분 변수 뭐 이런 것도 있었죠. fx dt. 이건 뭘까요? t가 적분 변수입니다. 그럼 fx는 뭐예요? 상수인 거죠. 느낌 오시나요? fx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얘를 fx 들어서 미안해요. 어찌됐든 변수 상수로 구분된다는 말을 한참 지금 했던 이유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순히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변수 사이에서만 함수 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두 변수 사이 말고 다른 함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이제 대학교 와서는 뭐 이변수 함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을 기르는 입장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서만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못을 받고 출발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다가 다변수 함수는 대학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중고등학교의 함수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두 변수 x, y가 아니라 두 변수 a, b에 대하여 이런 것처럼 변수 지정을 새로이 가능하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변수 x, y에 대하여 를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거기 뭐 있겠나 싶지만 한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x의 값이, 자 이제 이해 가시나요? 특히 이 첫 부분은 응용도가 너무 높아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겁니다.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대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때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 함수를 처음 배울 때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안 돼 있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그냥 추가로 대응이 별도로 들어와서 함수에 도움을 못 주는 대응 관계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이해하는 쪽에서 대응이라는 것을 조금 더 보강을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응은
지금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뭐, x에서 y로. 이렇게. 그 대응의 종류에는 지금 보다시피 1대1, 다대1, 1대 다, 다대 다 라고 하는데 1대1, 다대1, 1대 다, 뭐 다대 다는 이제 뭐 지 맘대로 가겠죠 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며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라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두 개 가잖아요. 이런 대응 관계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 관계 중에서 1대1 대응과 다대1 대응만이 함수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함수에 드는 대응은 1대1과 다대1밖에 없는 거죠. 다대1이 아니면 1대1인 거고.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는 것이 머리를 좀 더 단순화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에서도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뭐 이런 얘기들 좀 논해보고 싶고 그러긴 한데 일단은 함수 첫 시간이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fx 그 얘기를 주력으로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봤을 거예요. 대학에서 뭐 사상 뭐 이런 말 어려운 말도 쓰는데 어찌됐든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쿵짝쿵짝 해서 이걸 내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 3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다 5를 넣어요. 그럼 뭐예요? 8. 6을 넣으면 9. 근데 어렵나요? x를 넣으면 뭘까요? 3x요? 네, 뭐 갑자기 규칙 바꾸면 안 돼요. x 플러스 3. t를 넣으면 뭘까요? t 플러스 3 이런 거죠. 느낌 오나요? 얘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아까 대응으로 표시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지금 함수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해서 얘를 한 문자로 표현했어요. 그게 뭘까요? F인 거죠. 왜 펑션 그러잖아요. 펑션. 동사들이 있죠. 펑션드. 어찌됐든 어떤 기능 함수 의미를 갖고 있는 F를 사용했는데 이 공장은 이 기계는 특징이 딱 두 개가 있는 거죠. F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뭐죠?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이 이 F에 표시돼야 돼요. 그것만 된다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 안 하고 이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볼까요? 뭘까요?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나오는 구멍이요.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구멍이에요. 느낌 와요? 들어가는 구멍? 여기가 여기 나오는 구멍. 그럼 이걸 표현해 볼까요? F5는 뭐예요? 8. 느낌 오죠? F6은 9. FX는 X 플러스 3. FT는 T 플러스 3.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fx는 x 플러스 3과 ft는 t 플러스 3 어때요? 같은가요? 그냥 변수 지정을 새로 한 것 같지 않나요? 같은 함수를 표현한 거 아닌가요? 네. 이 둘은 같습니다.
중요하죠. 왜? 저게 돼야 합성함수를 다 하는 거죠. 느낌 오시나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고1 합성함수에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자,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하고 이거를 다시 대응 관계로 다시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 있죠. 이 하나하나를 스몰 x라고 하면 전체를 라지 x라고 논리상으로 맞지 않나요? 소문자를 다 포함한 거를 대분자로. 그리고 얘를 집어넣는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나요? 여기서 나오는 애는 하나하나를 y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전부 다 하면 좀 간단한데, 이 스몰 y를 포함하는 더 넓은 관계, 이거보다 더 넓은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라지 y라고 했어요. 좀 이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살을 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쏠까요? 관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역에다가 여기다 맞추는 거죠. 이 맞추는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것을 공역이라고 하고, 이 하나하나를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역이 공역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대응을 가리키는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치역은 어디 있다고요? 공역이고,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고, 따라서 함수값들은 당연히 공역 안에 있겠죠.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작업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죠. 그래프 그리려면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얘가 정의역입니다. 얘가 공역입니다. 치역은 어디 있다고요? 공역 안에 있습니다. 느낌 오죠? 그거 하나 때문에 대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처음부터 놓친 이유가 바로 이 관계들을 이해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fx라고 합시다. fx 어디 있나요? 너는 눈 없니? 제가 fx구만. 지가 그렇게 써더니. fx가 이건가요? 이걸 fx라고 보는 순간 고등수학이 다 어려웠던 겁니다. fx는 저게 아닙니다. fx는 이 안에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죠? F3인 거죠. 여기가 X예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뭐예요? FX인 거죠. 이게 FX가 아니라 함수값들의 어떤 거든 다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정의에 어긋나는 설명을 지금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x의 값이 정해지면 그것이 y 값으로 가는데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함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에 여러분이 많은 선생님들이 정의에 막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x의 값이 정해져야 그 함수 값이 상수로서 y축에 있어야 되는데 x값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저도. 하지만 뭐야? y축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나요? 이것이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면서 함수값을 몰랐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가 최소값이죠. 라고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래.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저게 만약 최소값이라면 함수값 하나도 안 배워도 됩니다. 저거 유치원 애들한테 얘기도 알아요. 여기가 제일 다된 거. 네버요. 최소값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엇 중에서. 무엇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함수값인 거죠.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가 최소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4라고 합시다. 4일 때 이 함수값이 뭘 집어넣으면 다 4 이상이 나오니 그죠? 그 함수값의 최소값은 이거 뭐예요? F4가 되겠죠. 물론 선생님들이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할 때는 정말 최소값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얘일 거라고 학생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일로 가야 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얘가 최소지? 네. 유치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어려운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느낌 오시죠?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냐 여기서 요거 하나 못 가서 중학생들이 3년 동안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값을 모르고 최대값 최소값 어려워한다고 고등학교로 올렸습니다. 최근 교육개정에. 함수값이 못 잡은 거예요. 최대 최소값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가 최소값이 아니라 여기가 최소값이다라는 얘기. 이 하나로 막혔다는 게 너무 어이없죠. 마찬가지 이게 fx라고 하는 거나 동일한 거죠. 이걸 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극한에서도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fx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x에 대한 함수값이 y축에 찍힌 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fx가 어디 있는 거예요? y축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3으로 갈 때 그 함수값은 어디로 가니? 라는 식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쓰면 3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뭐 하겠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어찌됐든 어디로 보여요? 자꾸 3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요? F3에 점점 가까이 간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거 의미를 모르면 저거 수능에 2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포자들이 저 2점짜리도 가서 찍는 거예요. 함수값 하나 모르면서. 왜? 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fx가 함수값이라는 거고 그것이 y축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정말 전멸하는 거죠. 하나의 뜻도 연결이 안 돼요. 그 쉬운 2점짜리조차도 무슨 말이야! 에이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오나요?
자, 여기서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치역은 공역 안에 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용어를 정립하면 정의역인 거고, 이렇게 놨던 거를 세로 놓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공역인 거고, 각각의 함수값이 이렇게 가졌을 때 이 부분을 뭐 다른 것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것 각각을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것의 모임을 치역인 거고, 이 역은 뭐 무슨 지역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자죠. 정의역은 뭐냐면 출제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누가 토 닮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공역은 이런 거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그래프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들이 돼줘야 느낌 오시죠? 이 치역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주고, 뭐 나중에 이렇게 가서 여기일 때 최소값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리키는 선생님 수준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여주면 되겠지만, 지금 그 전까지는 최소값을 여기라고 하면 연습이 하나도 안 돼요. 최소값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가주셔야 될 겁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이 x값이 정의를 연결시키는 곳에서 지금 시간을 좀 사용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간다. 그럼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만 가고 얘 안 가요. 그럼 함수일까요? 왜죠? 왜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말이 이게 함수의 조건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반드시 한번 장가 시집 간다. 이 말을 너무 뭐 시집 장가 가고 싶어서 그러는지 중고등학생들이 저 말이 임팩트가 너무 강한가 봐요. 장가 가고 싶은가? 한 번 장가 갔잖아요. 한 번 장가고 한 번 장가고, 얘는 좀 이따 갈 건데요? 아니에요. 넣는데 안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개 나오면. 이거 넣었을 때 뭐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떤 거야? 뭐 하나 넣었는데 3, 4 이렇게 나와요. 3 나온 거야? 4 나온 거야?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는 함수 아니라고 하자. 넣었는데 안 나와요. 안 되는 거죠. 두 번 가도 안 되고, 세 번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돼요. 뭐 이쯤에서 남의 사생활 관여한다고 뭐라고 하겠다. 알아서 해요. 하지만 반드시 한번 장가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대일, 1대1 대응, 다대일 대응.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죠. 나중에 역함수 하면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렇게 가면 x의 값 전부 다 같죠.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11이네.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죠. 얘도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맞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대1 대응이란 1대1 함수 중에서, 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렸을 때 하나씩 만난다면 이제 함수인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도 1대1은 되죠. 이렇게. 함수는 되죠. 근데 옆으로 그었을 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얘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함수값,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과 3이 동시에, 4로 양쪽으로 같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포물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대일 함수인 것. 느낌 오시죠? 1대1 함수와 다대일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원의 방정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도 잡히고 또 여기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가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일단 함수는 요 밑에 거는 그런 거예요.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짐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인 거고, 대응이라는 말을 설명한 거였고요. 그래서 근데 x하고 y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들의 서로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고, 관계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꼭 선으로 이어져야만 함수인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FO가 있죠. FO는 8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 맞는 거죠. X, Y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관계냐고 몰라요. 어떤 관계인지는 관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그려지는 함수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얼마든지 함수 x하고 y의 관계를 사용자의 정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주로 다뤘던 것이 선으로 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들을 많이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낌 오죠? 그래서 이걸 잘 봐봐요. 보나요? 자, F가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다가 5를 넣었더니 8이 되더라. 보이나요? F를 5를 넣었더니 8이 나왔다. 5 넣었더니 8 나온 거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왜 개중에 학생 중에는 fx만 보면 경기 일으키는 학생 있잖아요. 처음부터 무서워. 근데 이 생각 가지면 그냥 5 넣었더니 8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볍게 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게, 이게 뭐였어요? 정의역의 한 원소였잖아요. 그러니까 x가 5일 때 y는 8 이렇게. 이거랑 같은 말인 거고, 이것을 다시 5,8이라는 좌표점 위에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한다면 8이 FO죠. 따라서 5,FO. 이 네 개가 같은 거이고, 이 네 개가 자유제재로 사용했다면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5,8 나봐. x가 5일 때 y는 8.
F5는 8. 그 필요한 것을 이 중에 뭐 하나만 나오면 그걸 나머지 거를 동시에 떠올려서 나머지 거를 대입만 하면 중학 함수들은 다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역, 공역, 치역의 관계 모르고 함수의 뜻 모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등생이 되고 함수 문제 다 맞췄던 이유는 뭐예요? 이거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대입할 게 딱 옆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죠. 바보들 아냐? 대입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못 놓고 수학 문제를 못 맞춰? 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죠. 막 대입해서 함수도 방정식이 하나예요. 따라서 그냥 방정식으로 풀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대입해서 문제만 풀었어. 답은 맞출 수 있었겠지만 함수의 의미를 모른다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개념에서 힘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거 했었죠. 아까 플러스 3. 그래서 얘가 집어넣는 애고, 그래서 여기 x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fx가 x 플러스 3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 이 하나하나를 y라고 놓는 거죠. 따라서 y는 fx이고 fx는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왔으니 여기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y는 fx이고 또 y는 x 플러스 3이면 fx는 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식을 쓰거나 이 식을 쓰는 거죠. 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바로 그런 거죠. fx가 y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fx 쓸 때하고 y하고 쓸 때가 혼동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상관없는 거죠. 여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y가 fx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중학교 함수들은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함수 개념 듣고 이것만 정확히 해준다면 함수의 중학교 수준의 문제들은 다 풀릴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라 이런저런 말도 많았고 앞으로는 이런저런 말 안 할 것 같죠? 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함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쓸지 좀 자세하게 좀 다뤄봤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이 5,8 뭐예요? 좌표라고 하죠. 이 좌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